얘 뭐야? 왜 갑자기 연락 왔지? 결혼하나? 얘도? 제발 하지마 라고 하지만 어김없이 우리가 예상했던 그 불편함이 나타나는 경우가 꽤 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서로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제가 얼마 전 어떤 식사 자리에서 저도 잘 모르는 분들 몇 분과 이렇게 함께 식사를 조금 하게 됐는데, 제 옆에 앉아 계시던 분이 다른 분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의 화법이 진짜 옆에서 듣는 제가 듣기에도 이 사람 좀 무례한 거 아닌가? 제가 그렇게 느낄 정도로 꽤나 무례하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사실 그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꽤나 우리 주변에는 저 사람은 좀 말 섞이기 좀 싫은 타입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사실 우리 모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득 우리가 대화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지? 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됐어요. 그 중에 제가 가장 불편하게 느꼈던 딱 3가지를 한번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로 제가 가장 대화하기 싫어하는 타입은 그 대화의 의도가 너무나 다분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한참 동안 연락이 없던 친구가 갑자기 연락 와서 얘 너 어떻게 잘 지내니? 라고 연락이 왔을 때 우리는 다들 반갑게 인사는 하지만 은연중에 얘 뭐야? 왜 갑자기 연락 왔지? 결혼하나? 부탁할 거 있나? 이런 식으로 우리는 방어 기제가 먼저 펼쳐져요. 그 방어 기제를 펼치면서도 우리는 또 바라게 되죠. 제발 그런 거 아니었으면 좋겠다. 정말 그냥 안부 인사였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필요한 무언가가 있어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만나게 되는 이유들도 되게 비슷하죠. 그 사람이 나에게 전화로 부탁을 하기에는 너무나 큰 부탁이라서 차마 그건 못하겠고 만나서 부탁을 하려고 불러내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죠. 그런 일들이 나이가 들면서 잦아지다 보니까 갑작스러운 연락이나 그런 만남 이런 게 만들어질 때마다 우리는 다 불편해요. 얘도? 라는 생각이 일단 들게 되죠. 얘는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제발 하지마 라고 하지만 어김없이 우리가 예상했던 그 불편함이 나타나는 경우가 꽤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결국 상대방이 나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친한 척을 할 때 굉장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오늘 오랜만에 얼굴이나 보러 가야지 하면서 나갔는데 그 친구가 대뜸 나 사실 돈이 좀 필요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없을까? 나 이거 뭐 좀 해주면 안 돼? 그런 이야기들을 대화에 어딘가에 숨겨놔요. 그리고 그쪽으로 대화를 몰고 가려고 하는 게 우리 모두 느껴져요. 이거 뭐지? 대화가 어딘가로 자꾸 이끌려 가는데? 얘 뭔가 나한테 듣고 싶은 말이 있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런 불편함을 느꼈을 때 얘랑은 이제 더 이상 이야기를 하고 싶지가 않다. 얘는 항상 뭐가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류들을 좀 많이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은 좀 빠르게 정리를 해 놓은 편인데,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없을수록 체력 소모가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두 번째로는 지난번 제가 대화를 잘하는 사람 특징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건데요.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이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은 이게 모종의 자아도취인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그 어떤 대화 주제를 꺼내도 스포츠가 됐건 인생이 됐건 경제가 됐건 돌고 돌아 자기 이야기로 끌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얘랑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맨날 똑같은 이야기만 하게 되네? 자기 이야기만 하네? 라는 생각도 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이야기에 공감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힘든 것만 이야기하고 자기 불편한 것만 이야기하고 자기가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랑 대화를 할 때 굉장한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얘랑 이야기만 하면 주제가 너무 한정적이고 시간을 좀 허비한 느낌이야. 왜 이렇게 배운 게 없는 느낌이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결국은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한다는 게 그 사람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들어보면서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무언가 교훈을 얻듯이 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가볍게 그냥 친구들 만나서 잘 지냈어 하고 웃고 끝나는 만남들도 많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한편으로는 내일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 조금 더 내가 발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얻고자 하는 그런 욕구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내 이야기는 관심이 없는 사람은 사실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은 좀 피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 3번째로 대화하기 싫은 사람들의 특징은 가르치려 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강점인 영역과 약점인 영역들이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오랜 시간 공부해오고 시간을 투자한 곳에 대한 그런 전문성을 가지게 되어 있는데 나의 필드로서 그 상대방을 끌고 들어왔을 때 어쩔 수 없는 이해도의 격차가 발생하게 돼요.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 격차 덕분에 상대방에게 배움을 얻을 수 있고 더 다양한 방면에서 이해도가 높은 사람으로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영역으로 상대방을 데려와 놓고 너 이런 것도 몰라? 이건 너무 쉬운 거잖아. 이건 우리 할머니도 알겠다. 라는 식으로 상대방이 자신이 강점인 부분에 대해서 모른다고 해서 그 부분을 핍박하거나 깔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과연 그 분야에 너만큼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다면 그래도 내가 너보다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를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인간의 학습 능력은 거의 비슷하다고 해요. 그 분야에서 자기가 조금 더 알 뿐인데 그걸 자기가 굉장히 우월한 마냥 상대방에게 나는 이런 것도 아는 사람이야. 너는 그런 것도 모르지? 이렇게 깔보는 느낌이 드는 순간 사람들은 그 사람과 더 이상 대화를 하기가 싫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동등한 인격체로서 너와 나 지금 이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내가 너한테 이렇게 설교를 들을 거면 나 그냥 학교 가서 배우지 뭐하러 너랑 지금 여기 앉아서 이야기를 해? 세상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걸 기꺼이 베풀려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렇게 너처럼 기분 나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랑 대화하고 싶지 않아 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느꼈죠. 아,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 최대한 이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언어들로 다시 설명서를 구성을 해서 이 사람이 최대한 간결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역시나 그 가르치려 드는 사람들이랑은 거리를 좀 두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던가요? 오늘 제가 이야기를 했던 그 세 가지 특징이 다 겹치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번에 새로운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서로였습니다.